안녕하십니까. 제7회 제지화학대회 기조강연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 이 발표가 제주도에 국가 차원의 보존 시설도 들어서고 또 제주도의 그 지방 아카이브가 가장 선진적 모델로 출발을 하는 그런 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 기록관리 역사입니다. 이 서구에서는 프랑스 시민혁명 때 근대 아카이브가 시작이 됐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1918년에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이 포고령을 발표해서 사회주의식 기록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훌륭한 문화가 있었으나 일제 침략으로 공백기가 있었고 99년에 법을 제정을 해서 현재 약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저분이 테니스 코트 서약, 그때부터 근대 권력이 시작이 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책임을 맡았던 첫 번째 기록관리 책임자, 당시 국민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근대 아카이브의 효시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부르봉 왕가의 저택인데 몰수해서 정부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미니어처 이 건물 모형이 프랑스가 문화국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 대외 과시하는 그러한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건물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을 차츰 짓는데 세계 그 기록관리 본부도 바로 이 아카이브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람실에서 서구 중심의 학문이 발전이 됐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국제기구에 들어있는 건물인데 고색 창연한 아주 멋진 곳이고, 1950년부터 4년 주기로 세계 기록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는 2016년에 서울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2013년에 프랑스 아카이브를 방문해서 프랑스 혁명 와중에 생산됐던 각종 기록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런 그 박스 속에 당시에 기록 유산들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곳이 기록을 통해서 학문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 근대 아카이브가 서구 중심의 그 학술 문화가 발전하는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전 국가 기관들이 국유화, 공장 기업소들이 국유화되면서 이 기록도 전근대 시기까지 전체 이 기록 유산을 하나의 퐁으로 관리하는 자본주의 이쪽보다 훨씬 강력한 기록 관리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 중세 사회, 그리고 러시아 제국, 그리고 러시아 그 소비에트 이 공산주의 체제까지 전 그 시대적으로 기록 관리를 해 나가는, 중국과 북한도 이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제1역사당원과는 명청시기, 제2당안이 이제 기록이라는 뜻인데 제2역사당원과는 군대 국민당 정부 시기, 그리고 중앙당원관이 이제 공산혁명 이후 기록유산, 이렇게 국가가 전 시대에 관한 기록들을 이론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우리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4년에 기록관리청을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 당시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었습니다. 독립된 그 법적 지위가 없는 그런 대통령에게 소속되는 소속기관이었다가 트루먼 때 총무성에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무성의 일반 관리들이 기관장 등 이렇게 하다가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서 1985년에
대통령 직속 독립 차관급 기관이 되고 입법, 사법, 행정부 기록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1935년에 개관된 이 건물인데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거든요. 이 건물은 당시 후보 대통령이 미국의 자존심의 그 상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치도 백악관하고 국회의사당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지금 보이는 이쪽이 관청가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잡다가 정중앙에다 세워라. 그리고 높이도 제일 높게 해라. 앞으로 이 건물보다 더 높게 짓는 관청 건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짓게 되는데, 이분이 존 러셀 포프라는 분인데 신고전주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건축물을 연구해서 미국의 기념비적 관청가를 설계했던 이분인데, 이분한테 후보 대통령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최고의 건축물을 설계를 해라 라고 해서 설계한 곳인데, 파르테논 신전의 그 내부 신전 내부를 서고로 해서 파르테논의 기둥을 둘러쳐서 웅장하게 보이는 이 건물을 설계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기공식 때 후보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This temple of our history will appropriately one of the most beautiful buildings in America. 그러니까 역사의 신전이고 an expression of the American soul. 미국 정신의 표상이다. 이런 컨셉으로 건물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앞에 파르테논 신전의 그런 조각이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 인물이 God of Records, 미국 기록의 신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다음 뒤편에는 God of Destiny, 미국 운명의 신을 조각을 해서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미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정중앙은 로툰다, 둥근 천장이 있는 홀, 여기에 새 기념비적 기록물을 넣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최초 헌법, 권리장전, 이 세 가지가 미국인들이 최초로 대통령제,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내세우고 헌법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래서 이 세 기록물이 미국의 자존심의 기록물을 이 쇼케이스가 항온항습이 되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시설까지 해서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세계에서 연간 약 14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 이런 기념비적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전시 쇼케이스에 넣을 때 탱크를 앞장 세우고 장갑차에다가 실어서 여군들이 도열을 하고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이 참석을 해서 봉안의식을, 인슈라이먼트 세레모니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문서가 미국 그 독립선언서거든요. 1776년.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총무성에 거의 종속돼 있다가 85년에 대통령 직속 차관급 기관이 됐습니다. 미국 기록청 직원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God of Records 앞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독립선언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기록 관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헌법적 근거가 합중국 행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기록관리청을 둔다. 청장은 상원의 공고와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는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지만 그 사유를 양원에 통보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본인이 그래서 종신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 할 때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건물이 35년에 개관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3선을 한 루스벨트의 자기 대통령 기록물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루스벨트가
자기 그 건물 개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헌납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관행이 고착화 돼서 지금 개별 기록관 대통령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부 기록물과 대통령 기록물이 분리되고 전국에 분산되고 또 후임 대통령일수록 개별 기록관을 화롭게 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하여튼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제정할 때 검토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분이 전직 청장이거든요. 이분들의 말씀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으니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박물관 등 전시관은 대통령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전통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실록이 국가기록원 부산 역사기록관에 있는 태백산 사고본 실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조부터 쭉 있고 인조부터가 황제 색깔인 황벽이라는 나무 색깔로 염색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앞쪽은 쪽으로 물을 들였고 이쪽은 인조부터는 노란색을 썼거든요. 이게 소중화 의식, 문명국을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관들이. 여기서 제가 그 제주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그 했던 차관을 했던 것이 조선왕조에서 이렇게 선초에는 도읍제만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종 때.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읍지기 때문에 다 소실되거든요. 전주의 이 사고본을 평안도 묘양산까지 피난을 하는데 그래서 선조 때는 임난이 끝나자마자 그 깊은 산속에 설치를 하는데 강화도에 육지와 더불어서 섬에 이렇게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지혜를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렇게 여러 곳에 사고를 설치해서 실록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이 태백산 사고본 실록이 한 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고들은 병자호란 때 이관함이 몇 권씩 빠고 했지만 이 태백산 사고본이 가장 완벽하고 현재 영인된 그 실록은 이 태백산 사고본입니다. 바로 이 병자호란 때 정족산 산성으로 갔던 이 사고인데 이 전통을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계승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고 건물의 모형이 당시에 1603년경에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2층 누각으로 그러니까 왕의 권위, 근정전 이런 그 궁궐의 2층 누각 형태를 따서 사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처마를 길게 해서 장마철에 대비하고 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 저희가 이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제가 92년에 들어갔습니다. 92년에 그 50 청문회 등을 보고 정말 붕괴한 상황에 정부직 1호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 와중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사실 99년 법 제정 이래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기록문화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주로 기록원 직원들이 행정직들하고 기능직들 또 이제 사서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과거 총독부 문서나 이런 그 문헌 해독이 안 돼서 사실은 물리적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내용을 검토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들어가서 도대체 5.18 기록은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무회의록에 5월 22일에 발포명령이 내려지고 5월 22일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국무회의 앞에 참석자가 누구고 했다 결석 누구고 국무회의 내용이 딱 석 줄이에요. 이 석 줄 내용이
이 안건이 강주 지역 난동 사건에 대한 보고 청취, 보고자, 계엄사령부 계엄처장, 보고 방법 차트에 의한 브리핑 이상 내용은 없고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와, 이게 국무회의록인가. 그리고 이제 5.18이 끝나고 나서 그 국보위 기록물은 뭐가 있을까? 이 많은 이 분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정부기록보존소에 있는 기록물은 딱 3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관인 등록대장,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해가지고 관인은 이렇게 생겼다. 이 관인 등록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라는 문서 한 장, 그리고 그 문화재관리국 기첨화 밑에 이 현판이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들은 어땠을까? 공무원들을 찾아서 수소문해 보니 모두 끝나고 나서 문서 파쇄기로 갈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게 우리 수영인 명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다, 있다의 사례를 당시에 수영인 명부, 당시에 김대중 정부 등장을 해서 제주 4.3 명예회복 등 이래서 제가 수영인 명부를 찾았고 여기에 박찬식 우리 관장님 계시는데요. 김종민 기자님도 계시고 이분이 이제 추미애 원인데 이때 봤던 문서가 이 수영인 명부였습니다. 이 수영인 명부에 항변, 무죄, 판정, 사형 이렇게 해서 100명 단위로 하루에 처형을 하고 이런 문서가 한 2,500여 명 정도 명단을 100명씩 단위로 처형하는데 이 판결문이 없어요. 판결문이.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법적인 이런 절차 없이 무고하게 처형됐다. 근데 이 문건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거를 수면 위로 올릴까 정말 고심을 했어요. 당시에 저 위에 계장, 과장, 국장 보고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모한 방법을 썼습니다. 복사를 해서 당시에 초선인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서 같이 한번 이거를 찾아오시게 하고 거기에서 이 기록을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써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 의원이 행안위에서 또 법 제정에 도움을 주시고 해서 99년 1월 29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단절된 이 전통이 현대적으로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른쪽에 이 문서가 이 기본계에 가지고 이 기하는 김재순이 했습니다. 근데 이 김대중 정부 때 이 법을 제정했으나 제도 자체는 아주 선진 모델로 사회주의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정말 선진 모델로 만들었는데 가장 근본 한계가 이 소속기관이라는 것을 법 제정한다고 독립기관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은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소속 이 특별기관, 행정기관 등은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제주도 등은 모두 자체 아카이브를 설립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들도 자체 아카이브를 설립을 해서 그 원본 기록물은 자체 보존하되 마이크로필름과 디지털화를 하면 그 사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송부해서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 전체의 역사적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보존되고 또 각 아카이브에 배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국가기록원이 센 기관이어야 되는데 이 장관이 임명하고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정부부터 기록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법 제정하고 당신 기록물부터 정말 모범적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그런데 바로 제가 국무회의록을 주관하는 기관이 의정관실인데 속기록을 생산을 하십시오.
5.18 기록이 이 모양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정관실에서 소속기관 가서 설명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기록을 요청을 하면 안 줄 수가 없고 아직 시기상조니까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지만 작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현재도 국무회의록은 요지 위주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행안부가 조직국이 있어서 제주도를 비롯한 이런 모든 정부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거의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참 넘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전 본원에 전시관을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의 메모노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복제해서 국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청사 와서 소속기관인 기록원에 와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전문 인력 이런지 배치하고 했으나 말기에 또 이 대통령 기록물이 봉화로 유출이 되고 NLL 대화록 삭제 사건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록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시 제가 우리 기록원 전문 인력들하고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애교부, 과학기술부 5,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관리가 엉망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두 만들고 세계일보하고 함께 시리즈로 9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 전문 분과를 만들어라 하고 해서 기록관리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노무현 정부 때 기록관리 혁신이 이루어지고 각 기관에 전문 요원들이 배치되는 이러한 성과가 있었는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말기에 그 봉화로 이지원 시스템 사본을 유출을 하고 대화록 그 삭제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 제가 나라기록관을 개관을 준공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전시관 안내를 하면서 승정원 일기를 설명하면서 과거의 사초 작성의 전통이 이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메모 보고까지도 기록 관리가 되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무렵이거든요. NLL 대화록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게,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나라기록관 개관이 이루어지고 또 세계 기록유산 전시회가 강남 코엑스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세계 기록유산을 한국에 유치해서, 그러니까 구텐베르그 성경 원본,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베토벤의 운명교양과 악보, 이런 세계 기록유산들이 약 100여 점들이 그 나라의 기념비적 기록물과 함께 서울 강남 코엑스로 이송돼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기록총회를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기록관리 정권 해석이 더 과속화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계속 지시해서 고발하게 하고 여야 정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말기에는 또 영포빌딩에 기록물이 유출되는 이런 사건이 2008년 4월 23일에 나라기록관이 개관되는데, 이때 또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영상 메시지 4분짜리를 원고를 마련을 해서 보냈더니 일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제작을 해서 보내오시고, 이때 이제 이렇게 하고 국가기록원 개관식을 KTV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국가기록 봉안의식, 조선왕조 때 실록 편찬을 하면 사고에 봉안하던 의식을 헌법과 국무회의록 등을 나라기록관에 봉안하는 식으로 그 국가기록 봉안의식을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장대가 태극기와 중앙부처
깃발을 들고 이 부처들의 기록물이 나라기록관으로 이관된다라는 상징 개념으로, 그리고 육군의 전통 시타대가 전통 그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사관 복장을 입고 당상관과 탕하관 복장을 모두 갖춰 입고 여기에 현대함의 그 헌법과 국무회의록 최초본, 그리고 이쪽에는 그 실록 복제본을 넣고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여기 고유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훈민정음 해를 보내서 집자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이 사인만 이명박으로 해 오셨거든요. 어쨌든 말기에 그 영포 빌딩에 문서가 유출이 되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기록원이 그 위상이 낮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정말 그 NLL 대화록 삭제를 둘러싼 그 정쟁이 심화되고 재판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국제총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하여튼 간섭이 심화돼서 국제기구와 갈등까지 초래되고,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객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청과 배제가 되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그 세계 기록총회는 저희 기록원에서 저를 비롯한 전문 인력들은 가칭 기록관 진흥법, 그러니까 우리 기록물 관리법은 IMF 상황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진흥법, 박물관 진흥법, 그래서 제주도에서 기록관 설치와 그 디지털화 등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신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세계 총회를 유치해서 대통령과 오찬을 할 때 이때 건의해서 기록관법을 제정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세계 총회를 유치해서 잘 가고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그 비판 성향 학계 인사 배제를 요구하고 거부하고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행사를 위한 행사로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의를 앞두고 총회를 앞두고 나라기록관에 기록의 전당이라는 서고를 만들고 여기에 나라기록관 서고에 보존된 기록물 중 가장 기념비적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런 기록물들을 여기다 보존을 하고 또 VIP들이 오면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시 장관은 5.18 기록물은 절대 넣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는 등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됐는데, 정말 이때는 이제 이러한 그 과거의 그걸 또다시 정치 성향이 다른 이쪽에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도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임무를 과거에는 기록원장이 행정직 출신이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기록원 원장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그래서 외부 인사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제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 인물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객관적 전문적 기록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예속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봉화 유출 기록물 회수, NLL 대화록 재판 때 증언을 했던 이 사람들이 유출이 잘못됐다, 대화록 삭제는 법령 위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한 우리 전문 인력들이 마치 그 잘못된 기록 관리를 한 것처럼 적폐로 간주해서 좌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개별 기록관 이 제도를 우리는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하려고 하는, 급기야는 기록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관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료가 가장 그 언론에 이슈가 됐던 개별 기록관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퇴임 후에 본인들이 건물도 짓고 부지도 확보하고 헌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현 재임 중에 정부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문 대통령이 경로해서 끝내는 무산됐던 이런 사건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기록원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록원에서 92년에 들어와서 2022년에 퇴임을 했는데 이제 1년은 돼가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했지만은 제일 안 되는 문제는 위상 문제였거든요. 위상 문제. 지금 현재 행안부는 행안부 소속기관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등이 다 소속기관으로 2차 소속기관으로 기록원에 소속되어 있는 행안부에서 기록물은 이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기록관과 기록원을 분리를 해서 두 개의 소속기관을 별도로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정치 성향 인물을 원장과 관장으로 임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 전체 기록 관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우리도 독립된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록청으로 만들어서 전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제주도와 관련해서 현재 법상 중앙정부 소속 기관들은 기록원 보존시설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기관, 경찰기관, 제주도에 있는 환경청, 통계청 이런 기관들이 이 기록물을 제주도청 산하 아카이브로 이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록물도 이관받고 또 국가기록원에서 전체 관리하는 기록물들을 디지털화를 하고 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이것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 아카이브와 국가 전체 기록물이 중앙 및 권역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전통사회의 이 전통, 섬에도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강화도가 아니라 제주도다. 이 제주도에 육지에 있는 전체 기록물 사본, 마이크로필름과 디지털, 그리고 제주 권역에 있는 중앙정부 소속기관 기록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핵폭탄과 전자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육지에 있는 다른 사고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시설은 제주도에다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용역을 제가 2015년에 했는데 그 용역에 박근혜 정부에서 알 권리 연구소 등 전문 인력이 참여했다고 저를 조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이제 기록물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1894년과 1910년을 계기로 해서 전통사회의 기록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기억의회 판결문 등 이런 계속 기능이 유지됐던 기록들은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지금 장서각에 있는 기록 탐나지인데 그 다음에 규장각에 있는 이 기록들 그리고 대원군 때 이 지도가 있고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제주도 관련 문서들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지방행정 동명, 면명 등을 어떻게 계층했는지 모두 서류들이 저희 기록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총독부 시기 때 설치했던 각종 건축물 도면들이 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이 국가 전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회의록은 아닐지라도 이 기록들이 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영화 상영할 때 대한뉴스를 봤던 이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의 원본 필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는 기록관을 설치하고 자체 기록물들이 몇 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이 아마 현재 제주도 관련 기록유산들의 대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9년에 법을 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와 관련된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제주 권역에 있는 민간 사회단체 주요 인물 등의 기록까지 제주도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가 제주도에서 해야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업무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이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서울시는 지금 현재 아카이브가 물리적 보존 시설까지 독립 건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과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청주시도 과거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물리적 보존 시설은 상당히 예산도 확보하고 중장기적 이 프로젝트 과제고, 이것이 없다고 그 아카이브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 중에 최우선적인 과제, 지금 제주도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제주도 기록원, 뭐 기록관도 괜찮습니다. 이 메뉴를 하나 만들고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여기에 제주도 디지털 아카이브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그 기록물, 제주도 3대 유산이 박물, 도서, 기록물인데 이 기록물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디지털 콜렉션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문서, 사진, 영상, 박물, 구술 모든 기록들을 디지털 콜렉션으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하는 업무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제주도의 멋진 아카이브를 실질적인 그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공감대 조성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디지털 컬렉션 시안을 규장각, 장서각 등에 있는 읍지류, 그 다음에 기록원에 있는 항일 판결문류, 그 다음에 그 지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역대 제주지사에 대한 디지털 컬렉션을 잘 만들면 틀림없이 지사님이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주도의 지방 아카이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하여튼 제주도에서 하여튼 제 발표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